박수 준비하면 예, 됩니까? 박수 준비합니다. 네. 지난주에 실제로 매수한 종목들을 보시면은 은행주들이에요. 다. 순매수 1등이 퍼스트 리퍼블릭, 와. 그다음에 3배짜리 은행주 레버리지 ETF. 거의 20%, 밑에 보면 BOA도 올랐고 팩웨스트도 엄청 올랐고 야수의 심장이죠. 야수의 심장. 녹색이 단기 3개월짜리고요. 국공채 3개월이고 지금 파란색이 2년짜리고 그리고 10년짜리가 제일 바닥에 있어요.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FOMC 전에가 훨씬 더 변동성이 심했고 실질적으로 FOMC가 끝나고 나서는 굉장히 조용해지고 있다. 그래서 움직임들은 오히려 경제 데이터 나옴에 따라서 이자율 변동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오히려 좁아지고 있다. 움직임의 폭은. 테이바랩의 케빈 강 대표 어제에 이어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해외 네. 주식 매매 동향 좀 볼까요? 네, 그 개인분들께 이제 박수를 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 준비하면 예, 됩니까? 박수 준비합니다. 네, 박수를 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주에 실제로 매수한 종목들을 보시면은 은행주들이에요. 다 엄청. 아, 이게 순매수입니까? 네, 순매수 순매수로. 1등이 퍼스트 네, 리퍼블릭입니까? 순매수 1등이 퍼스트 리퍼블릭, 와. 그다음에 3배짜리 은행주 레버리지 ETF. 예. 저것도 이제 오늘 엄청 올랐겠죠. 많이 올랐어요. 네. 80에서 86이 됐으니까 3배니까 얼마 오르니까? 거의 20% 올랐을 것 올랐네요. 같고요. 예, 그다음 밑에 보면 BOA도 올랐고 팩웨스트도 엄청 올랐고 은행주들을 저렇게 네. 많이 샀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 수익이 많이 났겠다. 어저께 부로. 그래서 다음 주 거를 꺼내면 또 이제 이걸 다 팔지 않았을까 뉴스에. 다음 네. 주 궁금하네요, 진짜. 네, 다음 주 궁금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사자의 심장이라고 네. 하면 됩니까? 야수의 심장이죠. 야수의 심장. 네, 야수의 심장입니다. 그래서 역시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그런 이벤트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매수 매도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이걸 보셔도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단기적인 매매를 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반도체 주식이랑 나스닥 주식의 3배짜리 ETF들을 그러니까 올라가는 쪽 베팅, 내려가는 쪽 베팅을 전부 샀다 팔았다를 하세요. 그러니까 내려갈 것 같으면은 이제 인버스를 매수하시는 거고 올라갈 것 같으면 이제 그 정방향의 ETF를 매수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샀다 팔았다를 계속 하고 계시구나. 라를 보실 수 있어요. 1등부터 5등까지가 테슬라를 빼고 나면은 똑같은 언더라인이에요. 하나는 네. 반도체, 하나는 나스닥. 그것도 3배짜리. 저거를 단기적으로 계속 네. 샀다 팔았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샀다 팔았다를 굉장히 많이 한 거죠. 순매수로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샀다 팔았다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단기적으로 뭐 30% 40%씩 움직이니까 단타적으로 굉장히 매매를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네. 네. 그래서 이건 뭐예요? 그 어저께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에 만든 자료라서 이미 이제 여기서 많이 올랐을 텐데요. 네. 어저께. 근데 어쨌든 BOA 이제 SBB 사태가 생긴 3월 9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빠졌었고요. 네. 여기서 이제 리바운드를 다 하는 거죠, 지금. 네, 하고 있는 중이죠. 네, 하고 있는 네.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리뷰를 보시면은 FMC 뭐 옐런 얘기 이게 벌써 오래된 얘기 같잖아요. 느낌에 너무. 며칠 안 됐어요, 근데. 근데 어쨌든 그 간단하게 빨리 리뷰를 해보면은 네. 결국은 네. 이제 옐런 장관이 오히려 예금을 보장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얘기로 FOMC를 오히려 묻어버린 네. 이런 느낌의 한 주였다. 예, 왔다 갔다 2번 했죠, 저분이. 네, 예. 네, 왔다 갔다 2번 하면서 예. 내렸다가 다시 올려놓고 예. 끝내서 그냥 예. 전주로 보면은 2% 정도가 올랐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네. 네. 그래서 FOMC가 있고 분위기 이상하고 뭐 도이치 얘기도 나오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플러스였다. 네. 그래서 오히려 약간은 하방이 경직되는 느낌이 오히려 차트상으로는 되게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달러나 외환 시장 같은 경우도 결국 움직인 거 주간 움직인 거 보시면 별로 움직이지 않았죠. 예. 유로만 많이 올랐어요. 1.4% 플러스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플랫한 수준 1% 언더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뭐 시장에 그래도 뭐 조금 약한 정도? 약한 네. 정도고 움직임이 네. 그냥 이 정도는 그냥 네. 없는 거라고 보시는 네. 게 맞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뉴스 대비해서는 시장은 굉장히 오히려 조용했다. 주간으로 보시면은. 근데 그 사이에 들어가 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움직인 것 같고 네. 느낌상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움직인 걸 일주일 딱 놓고 보면 별로 안 움직였는데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엄청 움직인 거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은 뭐 어저께만 해도 또 2년짜리 23bp 올랐더라고요. 네. 요즘은 뭐 2년짜리 20bp 오르는 게 뭐 보통 보통 일인데 사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게 결국은 현재는 25bp 인상이냐 아니냐를 결정을 너무 이제
급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단기 쪽들은 원래는 그렇게 25씩 계속 막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뭐, 예. 25표 엄청 말도 안 되게 움직이는 겁니다. 네, 25bp를 그냥 위아래로 자꾸 예, 내렸다 예.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니까 현재 같은 이슈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도 결국 보시면 이건 페드와치인데 네. 결국은 이제 5%로 동결을 다음 달은 예상을 했던 거고요. 계속적으로 FOMC 끝나고 나서도. 그리고 나서 7월 달에는 25bp 인하를 하는 쪽으로, 그리고 9월, 11월 다 25씩 해서 12월 달에는 4%쯤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어저께부터 이제 은행주 문제들이 해결이 됐다라고 보면은 결국은 이 동결마저 저번에 말할 때 25bp 더 한다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5월 달에 이게 25로 조금 더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넘어갔어요. 예. 예, 예. 넘어갔을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 바뀌니까 당연히 2년짜리들은 아닌가? 라고 바뀔 것 같고, 채권 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슈들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확실한 거는 금리 쪽은 어제 그런 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쪽으로 다시 얘기를 할 네,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예. 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도 차트를 보시면은 녹색이 단기 3개월짜리고요. 국공채 3개월이고, 지금 파란색이 2년짜리고, 그리고 10년짜리가 제일 바닥에 있어요. 네. 예, 금요일자 기준으로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반등하고 올라오는 것들이 지금 2년짜리 같은 경우가 제일 민감한 거죠. 여기는 3개월짜리는 뭐 올리면 올라가고 네. 내리면 내려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고, 그에 반해서 이제 2년짜리는 얘네들에 대한 기대들이 다 녹아서 제일 많이 움직이는 거고, 그에 반해서 지금 이제 10년짜리만 해도 얘보다 훨씬 덜 움직이잖아요. 보통 때는 제가 이거를 스케일을 좀 움직이는 걸 보려고 맞히질 않는데 지금 다 맞춰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 2, 10 밑에 있고, 움직임 폭을 보시면은 2년짜리가 제일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의외로 지금 FOMC 있던 주가 여기 앞쪽이거든요. 제일 네. 오른쪽. 근데 딱 눈으로 보시면은 어떠세요? 뒤가 훨씬 더 변동성이 심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FOMC라고 해서 변동이 컸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지만, 조금만 길게 봐도 이게 지금 3월 달 한 달 차트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이세요?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자율 자체도 움직임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FOMC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을 거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FOMC 전에가 훨씬 더 변동성이 심했고, 실질적으로 FOMC가 끝나고 나서는 굉장히 조용해지고 있다. 그래서 움직임들은 오히려 경제 데이터 나옴에 따라서 이자율 변동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오히려 좁아지고 있다. 움직임의 폭은. 아래 위로 그렇네요. 움직이는 폭이 작아지고 거죠. 있다. 네네. 네. 네, 그래서 그 뒤로 가는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방향성에 맞춰져서 스테이블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거는 뭐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번 주에는 결국 제가 그러니까 주에 월요일 날 하려고 이제 만들어놨던 이름으로는 퍼스트 리퍼블릭 쾌결책, 예금 보장하는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있을 거다 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팔았잖아요. 예금도 판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금들을 해결하겠구나 하면서 약간 시장 전체를 안정화시키는 충분한 영향을 그러니까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내내 기본적으로 이제 주택 데이터들 많이 나와요. 집값들. 집값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파월이. 그래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인건비도 떨어질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인플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라서 그거에 대한 확인을 여기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집값이 근데 올라가는 양상으로 바뀌면 이제는 인플레 얘기를 다시 하면서 이제 25bp 한다 그랬다가 또 50bp 얘기가 또 어느 해 나올지도 모르죠. 인플레가 안 떨어지면. 예,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올리겠다고 얘기를 또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빅테크 움직임이 뭐 저번 주에 오히려 오르고, 또 이제 지금 뭐 테크니컬리도 좀 있는 뭐 레벨이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 관련돼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쪽으로 가는 거 전에 일단 네네. 한번 그러니까 옵션 쪽 같은 경우 제가 맨날 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과거랑 다른 게 현재 지수 때의 미결제 약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부터 그냥 위아래로는 막힌 상태 내에서 위아래로 변동성만 있지, 기준점으로 봤을 때는 현재 지수 때 기준점으로 잡기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옵션 쪽에서는 위든 아래든 방향을 뚫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천- 방향성이 좀 없다. 현재 레벨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제 박스권으로 예상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옵션 쪽에서 봐서는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실 때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뚫고 올라가서
여기처럼 이렇게 뚫고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올라갈 거 기술적으로는 상승 추세다. 네,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죠? 그 네. 그림이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쪽 한 칸이 생겼죠. 이거는 전주여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때 네. 어떻게 움직일 거야 뭐 이런 얘기 했었던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움직인 거 보시면은 하루 내렸다가 점프해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이제 오히려 플러스로 끝났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FMC 같은 경우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이게 지난주 차트 모양이거든요. 네. 네. 보시면은 이렇게 확 내려갔잖아요. FMC 때문에 확 내려갔던 건데 그 다음에 다시 다 반등해서 위로 올려서 끝났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로 보면은 굉장히 적었어요. 오히려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지만 그지만 이제 보통 이제 여기 찍고 올라간 요 부분이 나름 기술적으로 테크니컬리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거기서 결국은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 내에서는 테크니컬리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 반등 추세에 있다. 뭐 테크니컬리 보면 저는 이제 시간 조정을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내렸잖아요. 네. 나스닥은. 네. 그러니까 나스닥 내린 거 같은 경우도 결국은 기술주가 내린 거잖아요. 네. 대신에 은행주가 오른 거죠. 그 투자 자체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막 빼서 이쪽으로 갔다가 여기서 막 빼서 이쪽으로 갔다가 하는 영향들이 커져서 실질적으로는 위아래 변동성들은 굉장히 크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그 금리 상태를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레벨로 봐가지고 한 달 지나서 보면 뭐 지금이랑 비슷한데 뭐 이런 느낌인데 장중에는 계속 움직이는 그러니까 은행주 샀다가 기술주 팔고 기술주 샀다가 은행주 팔고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차익을 금방금방 실현하고 네, 옮겨가고 차익을 바로바로 뭐 옮겨가고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지금 테마로 이것도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모바일 폰의 영향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샀다 팔았다 하기가 쉬워졌고 정보의 습득도 빨라졌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과거처럼 이렇게 포트폴리오 딱 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당연히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샀다 팔았다 하는 양이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 로빈훗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커지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주의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나스닥에서의 좀 조정이 한동안 나스닥이 그래도 기술주가 지수를 너무 상승한 네, 거죠. 잘 받쳐주고 네. 갔으니까 어떤 차익 실현이다라고 네, 맞습니다. 보는 시각들도 저는 있는데 차익 실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지금 어쨌든 오픈 AI가 계속 챗GPT 때문에 계속적으로 핫하잖아요. 네. 그 핫한 부분들 때문에 결국 기술주는 롱텀리 봐서는 저는 더 좋지 않을까? 지금 차익 실현이 있지만 장기 투자를 한다면.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사태가 일어나고 났을 때 거기서 그나마 자유로운 게 저는 약간은 이제 그런 기술주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장기 금리 자체가 이미 이제 위는 막혔잖아요. 확실하게 이게 뭐 5, 6 간다고 생각을 이제 안 하잖아요. 5.5도 이제는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야, 5.5 가면 은행 망하는구나. 예, 이제 5.5는 아니죠. 네, 5.5는 아니에요. 5.25는 가는데. 5.25는 혹시 근데 모르겠지만. 이제 예. 그 롱텀으로 저는 이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스테이 롱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5에서 예를 들면 4.75 한 다음에 4.75가 이제 안 내리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얼마나 또 시장이 견딜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도 결국은 성장성만 받쳐주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성장성의 기초가 되는 게 결국은 오픈 AI이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계속 포커스를 받는 거죠. 그 얘기를 조금 더 해주세요. 어제 나왔던 시장에서 AI 이슈는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이제 뉴스 잠깐 본 네. 거라서 정확한 이슈들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오픈 AI 쪽 관련해서 챗GPT 관련해서 이제 이런 생성형 AI들 때문에 오히려 시장 자체가 너무 컨텐츠들도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제 부작용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그 기술주랑 인플레이션이랑 그 두 가지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인건비 부분이 올라가는 게 결국은 지금 저희가 로봇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그 로봇에게 인공지능을 입혀서 사람처럼 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의 인건비랑 로봇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랑 비용을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의 인건비가 너무 쌌던 거예요. 로봇을 만들어서 그 청소를 시키는 일을 하거나 배관공이나 뭐 이런 이제 블루 이제 칼라들의 하는 일들을 하는 로봇을 만들려고 하니까 로봇의 비용이 엄청 비싼 거죠. 그러면 사람이 훨씬 더 가격이 쌌던 거죠. 그러면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비교가 되니까 옛날에는 내가 하는 일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몰랐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로봇을 만들다 보니까 야, 이게 로봇을 만들어서 이걸 시켜보려니까 돈이 진짜 많이 드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이렇게 조금 받고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였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업에서는 그러면 로봇으로 바꿀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바꿔봐라 이거죠. 사람이 더 싼데 어떡할 거냐는 그러니까 거죠. 블루 칼라 쪽은 오히려 사람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올라가고 거죠. 화이트 칼라는 오히려 내려가는 내려오고. 게 지금 네. 챗 GPT의 저는 전체 트렌드라고 생각해요. 그렇네요. 네. 예, 예. 그럼 간밤에 그게 좀 그런 시장에서 것들이 이슈가 이제 된 거예요.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저는 계속 인플레이션이 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밤에는 좀 그랬지만 그래도 최근의 움직임 중에 하나가 이 뱅크 쪽에서 스트레스가 오니까 오히려 빅테크가 올라가고 뭐 또 뭐 빅테크가 안전자산이란 말도 그러니까 이제 한번 그건 들렸고. 현금이 많아서 그랬던 거죠. 근데 현금이 이제 많아서. 현금이 많아서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은행주들이 안정이 되면 기본적으로는 뭐 전체 시장 자체로는 굉장히 뭐 나쁘지 않은 상태가 되겠죠. 근데 아직도 주의해야 될 거는 저는 이제 침체는 어쨌든 온다라고 다 정의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하루 오르니까 또 갑자기 침체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원적으로 깔려 있는 부분들은 장단기 금리차도 역전이 돼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줄어드는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침체가 올 수 있는데 그게 깊을 거냐 빠를 거냐 아니면 아주 막 그럴 거냐. 근데 이제 지금 파월은 얕은 침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주식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뭐 견조하게 있을 수 있으면 폭락만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저런 경우에도 빅테크는 좋아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롱텀 투자를 하면 빅테크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예.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높다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저렇게 높을 때도 높다고 안 해놓고 빠졌는데 높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뭐 예전에도 높았고 앞으로도 높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이라는 걸 유지시킬 수 있는 거는 결국 빅테크 말고는 대책이 별로 없고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결국은 뭐 수혜를 받는 것들이 뭐냐라고 보시면은 또 결국 빅테크일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모바일 폰을 버리거나 아니면 전기 자동차를 버릴 수 있냐라고 생각하면 이제 뭐 향후에는 버릴 수 없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번 이 와중에 빅테크의 위상을 보여줬네요. 네, 그렇다고 보입니다. 네. 저도. 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바랩의 케빈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